27번부터 보겠습니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가는 자격루고 나는 앙부일구고, 자격루는 물시계고 물이 좀 자동으로 이렇게 순환해서 시간을 따박따박 알려줄 수 있게 만들어준 장치가 있었죠. 앙부일구는 이렇게 소뚜껑 안에 이 해가 비치는 모양을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자, 강우량을 측정하는 거는 치국이니까 옳지 않고 중국에서 들여온 기구가 아니라 자체 제작한 거죠. 자, 태조가 아니라 세종 때 제작이 된 거죠.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준 것은 자격루라고 했습니다. 자, 둘 다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게 답인데요. 조선시대는 이제 선생님이 농경사회수로 이런 전문, 시간, 달력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조선은 특히 국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모습을 시범으로 보일 만큼 농업을 굉장히 중시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강수량과 일조량이 그 한 해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자리를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천문학이 당연히 매우 중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루나 앙부일부 말고도 혼천이나 간이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었죠.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X라고만 했지만 여러분들 세종이라든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되는 것들은 직접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알맞은 말을 골라라. 효자 충신 연료들의 이야기 삼강행실도였죠. 자, 그 다음에 양반들은 가정에서 했으니까 가래 또는 주자가래를 답으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유산 이런 거 보고 언제 건지 알아야 된다 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분청사기가 이렇게 물고기 무늬가 있는 걸로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호리병, 예쁜 호리병의 지금 연꽃무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청자라고 하기에는 색깔이 조금 탁하죠. 근데 이것도 청색을 기반으로 만든 거라서 이걸 분청삭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백자, 이렇게 좀 단순하고 단아한 백자가 유행을 했고요. 안견의 목유도원도는 그 안평대군이라고 있어요. 세조의 동생인데 세종대왕의 아들이고요. 안평대군이 꿈을 꾼 거야. 꿈을 꾸고 나서 내가 꿈속에서 이렇게 멋진 광경을 봤는데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잊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이 안견을 불러다가 내가 이런 광경을 봐서 설명하니까 그걸 듣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몽유도 근데 꿈속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조화롭게 그렸다. 안견의 작품이다. 자, 디귿이죠. 16세기 이후 유행한 것을 깨끗하고 고상한 느낌을 준다. 조선의 백자고요. 고려 말부터 제작되었지만 조선 초기까지 꽤 제작이 되어서 조선의 것으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에요. 자, 조선시대 문화유산만을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쉽다. 왜냐하면 이 상감청자인 것을 너무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고사관수도 양반, 선비들의 유유자적한 모습, 그 다음에 몽유도원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 거를 골라야 되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니은을 지우고 기억하고 디귿에만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니은은 아닌 걸로. 자, 31번 외란의 전개 과정이에요. 선생님이 임진왜란은 수행평가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함께 다루면서 폭넓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순신 알면 풀 수 있다. 시험 공부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한 몇 가지만 참고해서 할 테니 여러분들은 크게 정말로 시험을 위해서 임진왜란을 특별히 공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처음에 일본군이 이 부산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성 함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부산진과 동래성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과 명예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자, 부산성이 함락되고 나서 한성까지 물밀듯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이순신이 이제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일종의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되죠. 자, 그리고
그쯤에 1592년 겨울쯤에 명나라가 연합군 부대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아주 힘겹게 평양을 수복하긴 하지만 명나라도 군대를 많이 잃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휴전협정을 시작하는데 동상이몽, 완벽한 동상이몽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요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명나라는 일본이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을 또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순간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것이 정유년에 일어나서 정유재란, 그리고 그 정유재란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면서 또 얘네들이 왜 이렇게 꽁무니를 빼고 일본 애들이 돌아갔냐? 그리고 왜 그 돌아가는 길목을 막아서서 다 죽였냐?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나가 먼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평양선을 탈환하고 휴전협정을 해서 실제로 전쟁 기간 동안 한 3년 정도를 쉬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정유재란이 발발한 게 세 번째 해서 나다가 4번으로 표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2번. 외란이 일어나자 조선은 명나라의 지원을 요청하였었죠. 그리고 그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일본군이 침략해왔을 때 의주로 피란을 가게 됩니다. 여차하면 명나라로 갈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것이 전체적인 대세 해석입니다. 자, 일본에서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 불만 세력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 조선 침략을 준비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작년에 배우셨겠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계자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임진왜란에서 조선은 그 육군의 경우에는 물밀듯이 수많은 조선이 예상했을 때보다 수많은 군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패배를 많이 했었는데요. 곽재우 같은 의병들이 각지에서 활약을 해줬고요. 또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활약을 하여서 전세를 겨우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자, 조선 수군이 애초에 그러니까 육군은 밀렸던 게 맞는데요. 수군이 보유한 무기만을 봤을 때는 조선이 훨씬 우세했었습니다. 일본의 무기, 조총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뛰어난 무기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자, 조선 수군은 일단 우수한 성능을 가진 배, 무기, 그리고 전술을 펼쳤지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자, 승리의 효과를 서술하라고 했죠. 승리의 효과.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상 장악권, 가지런할 제자를 써서 바다를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로 인해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보전하여서 우리의 그 보급로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외가 해상을 통해서 육지에 있는 자신들의 부대에게 보급을 하고 싶었는데 그 경로를 차단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잘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있죠. 서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여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을 지키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 자, 34번. 임진왜란 발발 이전 각국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조선의 국방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라고 나오죠. 아닙니다. 자, 약 1392년 조선의 건국 이후에 뭐 왕자의 난이라든지 세조의 왕의 찬탈 같은 그런 소소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4대 교린의 원칙에 따라 국경지대에서 이렇다 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약 20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 국방에 대한 준비를 하더라도 그게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었던 상황인 게 맞죠. 자, 발발 이전 상황입니다. 자, 양반 사회가 안착이 되고 있었지만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붕당 정치가 이루어지고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열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서술이 나왔네요. 자, 몽골과 왜구의 침입으로 사회가 불안하였다. 자, 몽골은 옛날 얘기 아닙니까? 아이고, 조선으로 잘못 봤어요, 여러분. 조선이면은 당연히 옛날 얘기인데, 명나라 입장이니까 몽골, 북로, 남외에 시달렸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작년에 배우셨을 텐데요. 이 상황을 북로남외라고 합니다. 명나라 중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었어요. 자, 일본의 경우는 대륙 진출을 위해 조선 침략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요. 네, 특별하게 준비했다. 네, 직전에 그랬습니다. 일본은 100년 정도 그 유지되었던 전국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한 이후에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조선 침략을 준비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35번. 지금 임진왜란에 대한 대표적인 지도인데요. 일본군의 침입 경로가 어쨌는지, 자, 누가 거기에 맞서 싸웠는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인물을 골라라니까 이거 너무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나에 이순신 장군이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후보를 정해놓고 우리 보겠습니다. 가의 행주대첩이군요. 네, 권율 장군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이렇게 이순신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36번.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외란에서 활약한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고경명 선생은 대표적인 의병장입니다. 갑자기 이제 외놈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유생들이 나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펼쳐지기 전에 통신사를 파견해서 일본의 근황을 살펴보고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짐작을 하고는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외란 때 유생들이 서원에서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이런 사람들이 직접 농민들을 모아서 조직해가지고 의병을 꾸렸습니다. 대표적인 분이시고요. 어떻게 뭐 무기가 제대로 있나요? 자,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병력으로 그 익숙한 지리를 활용해서 게릴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그런 전술들이 효과적이어가지고 크게 타격을 입힌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병, 활약한 군대를 의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쟁기를 던지고 논밭에 일어나 능력이 되는 것이 충의로 이렇게 했던 분들입니다. 자, 몽골과의 강화, 옛날 얘기. 한산도 해전에서 크게 승리한 거 이순신, 그 수군이죠, 수군. 해당이 안 되고요. 3번 익숙한 지리를 활용했던 거 맞고요. 고려 얘기고요. 청소년 절대 아니죠. 이거는 화랑일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37번.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내용. 기억. 기억은요, 여러분, 이거 정유재란입니다. 정유재란. 다시 일어났다고 했을 때 다시 제자를 써서 정유재란이라고 하고요. 니은은요. 지금 훈련도감이라고 쓰시면 되세요. 이거 역시 지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 아시면 되겠어요. 휴전협상이 약 3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무기를 정비하고 사수의 삼수병으로 편성된 훈련도감을 새롭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유재란은 이전보다는 조금 대비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명칭들 그냥 아시면 됩니다. 자, 38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은 조선과 명의 휴전을 요청하였다. 한 3년 정도. 네, 일본군은 다시 침략했는데 그거 이름을 다시 제자를 써서 정유재란이라고 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외란의 영향으로 조선에 지원군을 보냈던 명나라죠. 명나라. 전쟁의 영향으로 국력이 약해졌고 이런 틈을 타서 만주에서 누가 여진족이 세력을 결집하고 후금을 건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진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답을 써볼게요. 기억, 명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니은, 여진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자, 다음 국가 외란 이후 각 국가의 정세를 바르게 연결하라고 했군요. 자, 명나라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조선의 지원군을 파견하는 바람에 일본은요, 에도 막부를 수립해요. 이 에도가 동경이거든요. 여기에 주인 행세를 한 사람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입니다. 자, 조선은요, 토지가 황폐화되고 인구가 감소했어요. 전장터였기 때문에 외란 이후 이것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오래 지속됩니다. 자, 조선까지 봤어요. 41번 가에 들어갈 내용. 자, 외란으로 조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였는데요. 자, 이거 문제 그대로 이 정도 내용만 아시면 되겠어요. 인구 당연히 감소했겠죠? 국가재정 당연히 악화됐고요. 신분 질서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누가 누군지, 누가 누구의 노비였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질서가 다 어그러졌죠. 자, 많은 문화재가 일본에 약탈당했고요. 토지가 황폐해졌고 백성들의 생활이 극심히 어려워졌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42번.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 자, 서인 정권은 친명 배금 정책을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42번부터는 이제 임진왜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인 정권은 했어요. 우리 동인과 서인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잠깐 메모를 하자면요. 자, 선조의 아들이 바로 광해군이죠. 그리고 광해군 다음에 등장한 게 인조입니다. 그래서 인조는 반정을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럼 선조 때 이때 사림들이 본격적으로 중앙정제 진구를 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동인과 서인. 자, 근데 광해군 때 이제 동인과 서인이 한 번 더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이제 동인이 북인과 남인이 아니죠. 북인과 남인 맞죠? 자, 여기 이렇게 써볼게요.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돼요. 광해군은요, 이 북인과 함께 임진왜란 뒷수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 광해군과 북인은 좀 전쟁에 참혹한 상황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실리적인 거를 좀 중요하게 여기고 백성들의 민생이 빨리 안정되는데 굉장히 좀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요. 그런데 이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자들, 동인, 북인, 남인도 다 대의명분을 중시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서인은 정치적 견해나 입장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제 북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서인은 아무리 그래도 오랑캐는 오랑캐고 대의는 대의인데 명나라를 우리는 계속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후금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명나라와 의리를 지키는 것은 곧 금나라와 친해지면 안 되는 것이고 광해군 입장에서는 강성해지는 금나라 후금을 보면서 또다시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을 겪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중립외교를 펼치잖아요. 자, 인조입니다. 서인은 이 인조를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서인은 인조를 뒷받침하게 돼요. 광해군과 북인을 제거하고 이 인조를 복위시켜가지고 옹립해가지고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킵니다. 그들이 했던 정책 친명 배금입니다. 자, 병자호란이 벌어진 이후에 조선에서는 청을 정벌하여 치국을 시설한다는 주장이 일어나요. 자, 청을 정벌한다.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한다 해서 북벌론도 일어나고요. 북학론은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입장이에요.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데 치욕을 씻어야 한다라는 주장이니까 당연히 북벌론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묘란을 일으킨 후금은 명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형제 관계를 요구하고 그것을 조선이 오케이 했다라고 생각해서 돌아가요. 자, 이거는 메모를 조금 해볼게요. 자, 여진족이 세운 후금입니다. 자, 옛날에 여진족은 이렇게 해볼게요. 조선과 여진족의 관계. 옛날에는 조선이 우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이 주가 되는 군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진이 후금을 건설하고 나서는 조선의 형제 관계를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여진이 후금을 세웠대요. 후금의 청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는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자, 우리 예전에 고려할 때 배웠었는데요. 군신 관계를 넘어서서 아들과 아버지, 어버이처럼 섬겼었어요. 조선 여진족이.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제 대등한 형제다라는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수락했다고 생각해서 돌아갔다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청나라가 다시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우선 요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43번. 자, 아까 우리 처음에 풀었던 문제에 나왔던 거죠. 자, 호란은 이제 오랑캐 호자를 쓴 건데요. 두 번의 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인데요. 정묘호란 때는 이제 후금이 급하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데요. 병자호란 때는 제대로 한성을 농락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친명배금 정책을 한 게 우선 이 후금을 자극했죠.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정묘호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병자호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신 요구까지는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두 번의 호란이 있고 나서 이제 저 오랑캐들한테 받은 치욕을 어떻게 되돌려줄까라고 하면서 열심히 군사훈련도 시키면서 정벌을 준비하는 게 북벌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 4번. 44번. 자, 일어난 순서대로 역시 똑같은 문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43번이나 44번이나 모두 별표 하시고 요 정도는 최소한 알아두세요.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한 거는 광해군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광해군 때. 이 강홍립 장군에게 홍립아, 너 지금 내가 너에게 군대를 주어서 명나라를 도우러 가라고는 했지만 가서 명나라가 이기는지 후금이 이기는지 상황을 봐서 우리 조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도록 해라라고 밀명을 내립니다. 자, 하지만 그러고 나서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내게 되었죠. 그래서 친명배금을 정책을 펼친 것이 이 후금을 자극해서 두 번의 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군신관계 요구에 의해서 끌려갔던 세자가 왕이 되어서 효종이 되어서 정벌하리라 라고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병자 호란이 3번, 북벌 준비가 4번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나 가다. 라나 가다. 아이고 후보가 하나밖에 없었네요. 자, 요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45번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양수투항도 양쪽을 봐서 한번 투항을 해라. 강홍립이 두 손 들고 양수 두 손 들고 투항을 하는 겁니다. 자, 후금에게 항복을 했다는 게 우리의 자존심을 매우 건드렸기 때문에 서인들이 인조 반정을 일으킨 건데요. 강감찬 아니죠. 동북구성 윤관이니까 아니고요. 서희 아닙니다. 다 고려 얘기죠. 을지문덕 웬일이에요. 네, 고구려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전쟁이 연달아 일어나면 우리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외교력을 펼쳤다. 후금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46번 중립외교를 펼쳤다. 이건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광해군이 조금 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서인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좀 사건이 몇 개 벌어져요. 첫 번째는 중립외교였지만 두 번째는 자신이 이제 왕위를 이어갈 만한 상황인데 이 선조가 뒤늦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굉장히 예뻐했어요. 그리고 이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는 선조의 정비였기 때문에 사실 광해군보다는 영창대군이 서열 1위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영창대군을 유배 보내고 임목대비 자기 어머니를 폐위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은 성리학적 유교 질서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이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추대했어요. 영창대군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왕을 추대한 것인데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 네, 인조 반정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47번 가나 시기사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인조 반정과 조선을 침략한 이거 병자호란이죠. 후금일 때 쳐들어온 거는 정묘호란, 청나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쳐들어온 거는 병자호란. 자, 교과서에서 잠깐 볼게요. 자, 후금에서 쳐들어온 거는 정묘호란이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나서 이런저런 말들을 듣지 않아서 쳐들어온 거는 병자호란이다. 요렇게요. 요렇게. 지금 한 9년 정도의 차이가 있죠. 네.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나름 했고 형제관계 요구했었다는 거 앞에서 봤었고요. 그쵸? 조선이 전쟁을 치를 힘이 없어서 그래 알았다 라고 해서 돌아갔고요. 더 강력해진 상태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조선에서 어떻게 이것에 대응할 건지 의견이 나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교과서에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런 게 또 어렵잖아요.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인조반정 이후에 병자호란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이제 정묘호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북학은 병자호란 나중의 일이고요. 나중. 윤관, 중리외교 이거 다 앞선 이야기죠. 임진왜란도 앞선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강성해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군심과를 요구하며 침략하였다. 병자호란. 척화파는 뭐냐면은요. 후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청나라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척화파에다가 나라 배척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나라를 배척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꼴 명나라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저 오랑캐는 이제 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망할 거야. 우리 포병을 기르고 그 다음에 쳐들어가자라고 했어요. 자, 송시열은 효종 때 인물입니다. 효종 때 인물인데요. 지금 효종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마예요, 마. 효종은 실제로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갔다가 형이 죽고 나서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마 시기에 활약한 인물이고요. 효종은 돌아와서 이 송시열을 필두로 해서 북벌론을 펼치게 됩니다. 정벌하자, 기필코 우리 국력을 기르자 이렇게 해서 막 준비를 하다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답은 일단 마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효종이 송시열과 함께 북벌을 준비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 누가 주도했다고요? 네, 효종이 주도를 했다라고 했어요. 효종이 주도했다라고 했어요. 자, 북벌이죠. 중리배교 광해군, 노비안거법, 광종. 아이고, 이거 너무 다 고려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제 풀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답 2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우리 남은 수업 시간에 호란 부분 자세히 다루고 시험 보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시험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생하셨습니다.